1980년대 문재인 씨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친일파인 K씨 유족을 위하여 변호했다. 물론 여기에서 K씨는 김지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K씨라고 호칭을 하죠. 그런데 뉴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는 그대로 호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가 1980년대에 친일파인 K씨 유족을 위하여 변호했다. 문재인 씨가 그때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친일파를 변호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하는 것이 2019년 7월 3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가? 사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리고 상당히 나중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의 발단 부분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은 1984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최대 규모인 상속세 소송을 내가 맡았었다. 또 1987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최대 규모인 법인세 등의 그 취소 소송을 내가 맡았었다 하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또 국민들로서는 흥미가 있고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자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특히 문재인 씨가 입을 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문재인 씨 본인이 밝혔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에 있었던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 취소 소송건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앞에 소개한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인 것이죠. 문재인 씨 본인이 밝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막연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밝혔는가, 그것을 또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의 세금 취소 소송건을 이야기하면서 후일담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귀가 딱 맞죠.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2019년 7월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본인 입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스 보도는 있는데 증인이 있는가? 우리는 3단계 확인을 하기로 하죠. 증인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전한 얘기라며 종체로 본인 자랑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문재인 씨 본인이 말한 것 맞다 하고 확인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정말 이야기를 했구나, 정말 입을 열었구나,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그 제목에서 이것이 문재인 씨의 우회적인 반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반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주장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깨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반박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반박했을까? 이것을 미리 짚고 가는 것이 보다 내용을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일 겁니다. 앞에서 두 가지 주장을 이야기했죠. 문재인 씨에 대한 주장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친일파인 K씨 유족을 위하여 변호했다.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1980년대라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K씨는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K씨의 유족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K씨의 유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도 또 인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빠진 것은 K씨가 친일파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그 주장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데, 문재인 씨는 1980년대 사익을 위해서 친일파를 변호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친일파를 변호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의 반박은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익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반박했을까? 이제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재인 씨가 입을 열어서 반박한 것은 사익을 위하여 라는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친일파라는 것도 버리고, K씨 유족을 위하여 라는 것도 버리고, 그저 사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 위반 사실하고도 사실은 다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런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루만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다급하고 혹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익을 위하여를 깨고자 했다, 다른 거 다 두고, 이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재인 씨를 보좌하는 어떤 공무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악수를 둔다고 하죠.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두죠. 이런 것을 작전이라고 준비한 그 사람만큼은 반드시 잘라야 한다. 속칭 잘라야 한다. 일을 정말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부분을 직접 분석해 보기로 하죠. 먼저 이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재인 씨 본인의 말입니다. 1984년 김 씨 유족은 상속세 117억 원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속세 소송으로는 당시까지 부산 지역 최대 규모였다. 이 당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우리 법원에서 이러한 재판을 하면서 1984년까지 부산 지역 최대 규모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은 조세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게 된다. 문 대통령도 공동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놨죠. 지금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간 사람은 변호인이 되고 직업은 변호사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변호사들이 노무현 씨, 문재인 씨, 그리고 또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변호사였다, 그 이야기인데, 문재인 씨 자기 이름은 이렇게 뒤로 쓱 빼놨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감각일 수도 있겠죠. 그 돌을 좀 돌팔매질을 하면 좀 늦게 맞거나 적게 맞겠다 하는 마음으로 뒤로 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씨 유족을 우리는 그냥 K씨라고 부르고,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상속재산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상속받았다. 그러면은 이 상속재산은 친일재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관계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친일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에서 어째서 이 K씨가 남기고 간 그 재산을 친일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비롯된 재산이다 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친일파 후손의 재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친일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논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친일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전이라고 해야 하는지 친일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K씨가 상속을 했죠. 그래서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있었던 사실이고, 그런데 이때 이 K씨, 이거는 복수를 가리킵니다. 이 K씨가 유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세무서에. 이 유서에 봐라. 친일재산은 K씨, 지금 K씨의 회사가 상속한다. 이렇게 유서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부산 동부세무서던가 거기서 이 유서가 아무리 봐도 진정성이 인정이 안 된다. 유서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 변호인, 문재인 변호인이 유서는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1984년에 그 법원이 유서는 진짜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것이죠. K씨가.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무현 변호사,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은 그냥 두고, 물론 이 전체 사건에서는 제외할 수 없겠죠.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문재인 씨 이야기만 하기로 합시다. 그 당시는 문재인 변호인, 그는 유서가 진짜다 하고 주장을 해서 승소를 했다. 이것이 분명하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앞에 달라까지만 해서 이 내용은 아직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오리무중이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서도 다 나와 있고 그 과정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죠. 이럴 때 문재인 씨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공적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런 것, 나중에 이것이 확정 판결로 이 유서가 가짜다 하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들, 이번 이 사건과 문재인 씨와의 관련성, 당신은 문재인 변호사, 이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알아야 할 그런 정보에 해당된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아주 성실히 준비도 하고 또 때때로 발표도 하는 곽상도 의원, 그들이 이제 국민에게 밝혀줘야 할 사항들,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 때 1984년 그 상속세 취소 소송, 이 사건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판사, 만약에 과정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판사가 여러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승소하는데 제출된 증거물, 그리고 증인,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하게 됐는지, 또 유서의 원본, 그것이 어렵다면 유서의 원문,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84년에 문재인 씨, 노무현 씨, 이 두 변호인, 그리고 이 복수의 K씨 측, 이들의 손을 들어준, 그래서 이 사건에 관여한 법원의 판사 전원, 그리고 당시 세무서의 그 담당자, 또 양측의 변호인 전원, 이들이 이 사건을 맡은, 그래서 이것이 진행된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어디까지 출세를 했고 누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84년 사건이었고 내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김씨 유족은 우리는 K씨라고 부릅니다. 김씨로부터, 사망 환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삼화 그리고 조선견직, 둘 다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곳의 그 법인세 등 50억 원대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역시 법인세 등 관련 소송으로는 당시까지, 이것은 이제 1987년까지가 되겠죠. 부산 지역 최대 규모였다. 그 액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역시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김씨 유족은 K씨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삼화 그리고 조선 견직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 재산 이러한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일 재산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여기에서 지난 사건을 또 잊었을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망한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가고 친일 재산만 남아서 그 친일 재산이 상속 재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재산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친일 재산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87년 사건에서는 삼화 조선 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84년에도 동일한 친일 재산이 있었던 것이죠. 이 회사는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 84년에 K씨가 내가 상속받은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문재인 노무현 두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 이 유서가 진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씨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K씨의 친일 재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친일 재산이 바로 이런 삼화, 조선견직도 기타 이런 회사들인 것이죠. 이 K씨라는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면서 이러한 회사들의 회사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것이 법인과 개인이 법적으로는 분류가 되니까 내가 아니고 회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는 좀 더 세밀한 그런 내막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큼직한 것만 짚기로 하죠. 그래서 K씨 인간들이 받은 게 아니고 법인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유서에 그렇게 쓰여 있고 이 유서는 진짜다. 누가 이것을 증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느냐? 문재인 노무현 변호사가 성공했다. 법원이 이것을 언제 인정했느냐? 1984년에 인정했다. 그 결과 K씨는 상속세 117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국가가 돌려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믿고 1987년에 다시 이 유서는 진짜다. 그래서 K씨가 117억 원 상속세를 돌려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재산의 법인세 등 50억 원 이 정도의 세금을 취소해달라 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 과정은 좀 이상하죠. 분명히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세만이 아니고 특별 부가세 이것도 같이 취소 청구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문재인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1987년에 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손을 그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돼서 국가는 법인세, 특별 부가세 이것도 또 취소를 해버립니다. 이 돈 돌려주고 이제 법인한테 나와 있는 거 또 취소해주고 만약에 받았다면 돌려줬겠죠. 받기 전이라면 취소해서 안 내도 되게 해주는 겁니다. 액수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1987년까지 또 최대 규모였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문재인 변호인은 유서가 진짜다 이렇게 해서 승소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민은 또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씨 같은 공적 인물
보다 더 중요한 공적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곽상도 의원 등은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가? 이 사건 1987년 문재인 변호사가 수행했던 이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법원이 이쪽의 K씨 측에 손을 들어준 문재인 변호인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그 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관여한 양측 변호인 전원, 상대방 변호인이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문재인 변호사를 도운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대로 반박을 못했던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측 변호인 전원,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판사 전원, 당시 역시 세무서 사건이니까 세무서 담당자, 그들의 현재까지 그 지위의 변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출세를 했고,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영화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보복을 받고 어떻게 몰락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상세히 분석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는, 이것이 이제 1987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문재인 씨. 여기에는 노무현 변호사가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 경향신문 보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는 조선 견직 등의 경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다. 경영 상태가 나빴다. 노동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1987년 그 이전부터 70년대 후반부터 좀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1992년에 부도 처리된다. 70년대 후반 정도부터 그 환경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런데 87년에는 확실히 안 좋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얼마 후 92년에는 망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따옴표 부분이 이제 직접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 보수가 약속되어 있었으나, 성공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그 사건이 자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처음에 변호사 수임료, 그 수임료 외에 전체 자기네들이 그 재판에서 받게 되는 이익의 일정 비율로 성공 보수를 이렇게 덤으로, 보너스 개념으로 주죠. 액수가 아주 큽니다. 그것이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 하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것이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있는 누군가가 경향신문에 이것을 알려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 K씨의 친일 재산, 조선 견직이라는 회사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친일 재산의 경영 상태가 나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B 부분을 좀 상세히 볼 텐데,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성공보수 받기로 했었는데 받지 않고 안 받았죠. 성공보수 포기했구나.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 이러면 건성으로 읽으면 변호사 수임료도 그 노동자 그 임금도 못 주니까 그 체불임금 주라고 그 돈도 희사했다. 아마 그 마음 좋은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 특히 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퉈서 법으로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 이기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쪽이 이기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대단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남에게 그냥 뿌리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재인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 받았다고 우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받지 않고까지는 내버려 두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함께는 혼자서 함께는 안 되죠. 함께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최소 2개 이상 복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함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체불임금을 줄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돈을 함께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는 변호사 수임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보수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수임료와 함께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쉬지 말고 숨을 쉬지 말고 단숨에 읽어버려야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씨의 버릇이 나오죠. 우리 그 일반 좀 품위도 있고 또 사람으로서 염치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 짓을 못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악어 내지는 상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변호사가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느냐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앞에 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죽은 사람이 변호사면 그 앞에 그 자전거나 자동차가 급정거한 그 타이어 자국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변호사는 그렇게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으로서 존중받지는 못한다.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의 말버릇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직업병인 면도 있죠.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라는 거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돈이라는 것은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돈을 내가 손으로 받아서 내가 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 우리는 이제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셈 치고 남한테 줬을 때, 그때 그것도 우리는 받았다고 하죠. 문재인 씨는 그럴 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왔다 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이 듣기에는 진짜 안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그렇게 되는데,
본인도 이것을 알고 이 짓을 한다. 그 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받지 않고가 아니고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이 회사가 경영 여건이 그렇게 안 좋고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돼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맡은 사건에 수임료 받고 성공보수도 받았다. 그 어려운 회사에서 성공보수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이 돈을 그냥 뿌려버리겠습니까?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개념적이기도 하고 법적인 뜻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기로 하죠. 지금 이렇게 받은 돈을 체불임금 주는데 다 썼다. 굵은 글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썼다 이렇게 되죠. 돈을 썼다는 것은 자기의 그 소유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돈을 썼다는 것은 최종적인 처분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처분은 자기 소유권 행사가 맞죠. 그렇다면 돈을 안 받았다. 돈을 안 받고 쓰려면 자기 생돈이 나가야 합니다. 딴 데서 찾아서, 계좌에서 찾아서 갖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과 이것을 함께 썼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두 번째, 받지 않고 오는 거짓말이다.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다 썼는데 그 쓴 돈은 무엇과 무엇을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목으로 된 돈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변호사 수임료, 성공보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것을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노동자한테 임금을 왜 줍니까? 그들이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주죠. 그러면 그 일을 문재인 변호사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기업의 소유주가, 하여튼 법인이든 뭐든 그것을 떠나서 쉽게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사장이 일을 시켰고 이 근로자, 노동자는 사장의 이익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임금을 주면 임금이고, 임금이 밀렸으면 체불 임금인데, 결국 무엇이 됐든 이 임금을 줄 책임은 사장에게 있지 문재인 변호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주의 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자기가 함께 이 두 가지, 성공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라는 이 두 가지 명목의 돈을 다 썼습니다. 체불임금 주는데 노동자 임금을 줘버린 겁니다.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말을 믿고 문재인 씨의, 오늘날 문재인 씨의 말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그 체불임금을 줘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그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이 회사의 사실상의 기업주든지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위치에서 이 채무를 자기가 변제할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구나. 첫째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돈을 다 썼다 그랬습니다. 내가 쓴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변호사가 내 돈을 썼습니다. 그 돈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썼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한 거를 자기가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변호사가 자기가 그 노무 제공을 받았다면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밝혀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냥 돈을 다 썼다. 그냥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빌려준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빌려줬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았는가? 그런데 뒤에 보면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돈 없는 사장에게 문재인 변호사가 돈을 빌려줘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것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주인 문재인 변호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고맙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는 문재인 변호사가 돈을 그냥 줘버렸다. 그래서 자기네가 받을 수 있었다. 이것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혹시 이 돈을 우리가 K씨라고 부르는 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 그들에게 그냥 줘버린 것인가? 돌려받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빌려준 것은 아닌데 빌려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빌려줬다면 돌려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측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증여세 납부했다는 것을 이제 87년 당시의 문서로서, 증서로서 지금 내놔서 입증을 해야 하겠죠. 그것을 내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이 회사에 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 성공보수하고 변호사 수임료 합한 금액으로 그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주는, 그거를 한 사람이, 문재인 변호사 한 사람이 받은 거 갖고 이거 다 줄 수 있었다.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무슨 인권 변호사, 또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본인은 가난하다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근데 이것은 돈을 지천으로 주무르고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참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역시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달라, 이렇게 자유한국당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달라 하는 것이죠. 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K씨의 친일 재산이 이제 회사들이 여럿 있겠죠. 거기에서 그때부터,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몇십 년 세월 동안에 혹시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든지 이사의 지위가 있다든지 그랬는지를 밝혀줘야 하겠다. 이 과정이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액을 그냥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씨 스스로 했으니까, 문재인 씨 자신도 아마 저런 행위는 본인이 남의 얘기를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혹시 이때의 이 돈 명목으로 이 회사가 92년에 그 부도 처리가 되죠. 그러면서도 계속 굴러갑니다. 다른데
또 합해지고 팔려가고 그러니까 매각되고 이러면서 나중까지 계속 굴러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유관계가 무수히 변동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 혹시 문재인 씨나 그 친인척 그들이 어떤 소유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을 치밀하게 밝혀달라.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성공한 것은 KCC 측 거기에 유서가 진짜다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유서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2011년 5월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로 유서가 가짜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이 승소하는 바탕이 된 아주 핵심적인 유서가 진짜다라고 문재인 변호사가 주장했던 그것이 2011년 법원 확정 판결로 가짜 유서 사건으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고 그냥 덮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그리고 여기에 관여했다가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그 수많은 공직자들 그들은 진범에게 무죄 판결을 하게 하고 국가가 이렇게 속인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게 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 가짜 유서 사건과 관련된 이 과정을 세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